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설을 하나 리뷰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리사 마이어가 쓴 루나 크로니클 5편이에요 루나 크로니클은 디즈니 동화를 기반으로 한 SF 소설인데요, 현재는 신더, 스칼렛, 크레스, 윈터, 레바나 이렇게 5개가 한글 번역이 돼서 발간이 돼 있어요. 이미 외국에서 영화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실제로 읽어보니까 꽤 재밌었는데 약간 호불호가 갈릴 만한 소설이어가지고 아직 읽어보시지 않은 분들은 이 리뷰를 보고 볼지 안 볼지 결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약간의 스포가 있으니까 스포가 싫으신 분들은 줄거리 부분은 넘어가 주세요. 일단 루나 크로니클 같은 경우에는 지구와 달을 무대로 펼쳐지는 SF 활극인데요, 이 세계관에서는 차별이 존재해요. 지구에서는 인간, 사이보그, 루나인 순으로 약간 계급이 낮아진다? 약간 차별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사이보그는 원래 인간이었는데 뭐 팔다리가 좀 어떻게 돼갖고 잘라내고 기계 팔다리를 붙인 그런 사람들 이야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은 일반 인간들의 소유물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노예 같은 이미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달과 지구의 사이가 무척 안 좋거든요. 루나인 같은 경우에는 불법 체류자, 악당 뭐 이런 식으로 묘사가 돼요. 그리고 이 세계관에서도 지구에 코로나처럼 엄청난 팬데믹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레토모시스라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걸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병이 있어요. 주인공이 신다는 사이보그인데 신데렐라를 오마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구장창 괴물랑 언니들한테 뚜까 맞는 역을 해요. 그래서 언제나처럼 괴물랑 언니들한테 뚜까 맞고 정비소에 나와갖고 이제 수리 업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황태자가 와갖고 약간 눈이 맞아서 썸씽이 생겨요. 그리고 얼마 뒤에 황태자가 나오는 무도회가 열리는데 계모는 신다한테 돈도 안 주고 집안에 호버가 고장났으니까 무도회장에 가기 위해 네가 이걸 고쳐놔라 라고 윽박을 지르게 돼요. 근데 신더는 좀 각을 보니까 나는 무도회장도 못 갈 것 같은 필인데 돈도 안 주고 부품도 못 구하는데 이걸 고치라고 하는구나. 어쨌든 고치라고 했으니까 고치긴 해야겠고, 그래서 폐품장에 가서 부품들을 주워와서 호버를 수리해주고 자기는 폐품장에서 버려진 자동차를 수리를 해서 그걸 타고 계모랑 언니들이 무도회를 간 사이에 탈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폐품장에 가서 그 부품을 막 구하는데 동생 피부가 좀 이상한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 전염병에 걸렸네. 바로 동생은 격리되고 신더는 쓸쓸히 혼자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계모 입장에서는 금지 옥엽으로 키웠던 자기 딸이 이 사이보그랑 나갔다 왔더니 전염병에 걸려갖고 격리돼서 이제 얼굴도 못 보네. 빵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더를 사이보그 인체 실험장에다가 그냥 팔아버려요. 신더는 이제 뒤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역시 주인공답게 전염병의 면역이 밝혀지고 살아나게 돼요. 뭐 여차여차해서 사건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신더는 인간이 아니라 사실 루나인이었던 거예요. 루나인은 레토모시스라는 질병 자체를 아예 걸리지가 않거든요. 신더의 경우에는 가뜩이나 내가 사이보그여갖고 약간 2등 시민이었는데 거기에 루나인 속성까지 추가가 되니까 정말 이제 카스트에서 수드라급으로 떨어지게 돼서 약간 충격을 먹게 돼요. 하지만 주인공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차저차해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신더가 사실 루나의 왕녀라는 게 좀 밝혀지게 돼요. 그리고 신더가 내막을 알게 되는데 전염병이라는 게 사실 루나에서 지구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더의 이모였던 레바나 여왕이 의도적으로 전염병을 만들어서 뿌린 걸 알게 돼. 어쨌든 지구에 전염병이 이제 창궐하게 되니까 이 전염병 치료제를 인질로 레바나는 동방제국의 황태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지구 정복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해요. 하지만 이 사실을 신더가 알게 되고 사이보그 신더는 가제트 로봇팔 하나 달고 우주선 하나 탈취해가지고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달에 가서 이모인 레바나의 뚝배기를 깨고 루나를 전복시켜서 전염병을 막는 그런 신더의 모험이 주요 내용이에요. 뭐 간략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대충 설명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책의 가장 재밌는 부분과 장점은 등장인물인 신더는 신데렐라를 모티브로, 스칼렛은 빨간 망토를 모티브로, 그리고 크레스는 라푼젤을 모티브로, 윈터는 백설공주를 모티브로, 그리고 악당으로 나오는 레바나는 백설공주의 왕비역을 오마주 해가지고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신데렐라 유리구두 같은 경우에는 사이보그 신더의 전선이 끊겨버린 로봇발 뭐 이런 걸로 묘사가 되거든요. 굉장히 이런 SF적인 요소를 디즈니 작품과 잘 오마주를 했고요. 책 읽는 내내 이 디즈니 작품들이 어떻게 이 작품 안에서 오마주가 됐을지 보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 트렌드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 올바름을 굉장히 좀 거부감 없게 잘 녹여낸 편이에요. 디즈니에 나오는 공주들이 좀 다소 수동적이잖아요. 근데 이 루나 크로니클에 나오는
5가지 등장인물들은 아주 자주적이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입체적인 인물들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이런 여성진들이 자주적이거나 강한 모습이 나오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좀 남성 출연진들은 악당으로 묘사가 되거나 바보 같은 이미지로 좀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남성 출연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마초적이고 멋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가지고 아마 남녀노소 모두 다 큰 거부감 없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 책의 히로인들의 러브라인들이 굉장히 좀 스토리와 잘 어우러져 가지고 로맨스 판타지 소설 좋아하시는 분들 아주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작품에 좀 아쉬운 부분들 확실히 있어요. 어떤 거냐면 전반적인 설정의 디테일들이 매우 부족해. 뭐 몇 개만 꼽자면은 초반부에 황태자가 황실의 안드로이드 수리를 일면식도 없는 신더한테 맡기는 것도 약간 비현실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팬데믹이 펼쳐졌는데 나라의 유일한 황태자가 경호원도 없이 마을을 싸돌아다니는 그런 장면들이 좀 나오고요. 그리고 루나에서 불법 이민자가 대거 숨어 들어와도 지구에서 그걸 잘 모른다는 점. 그리고 왕국의 안드로이드가 해킹을 당했는데 그것도 잘 모르고. 신더가 전염병 면역자인데 신더를 발견하고도 한동안 보고가 계속 누락이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보고를 누락한 사람한테 뭐 징계를 준다거나 의문을 갖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좀 특이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인식하는 아이디 칩 같은 게 있는데 신분 세탁용으로 외부에다 파는데 이걸 또 아무도 몰라. 지금 말한 게다가 1권격이 신더에 나오는 것만 제가 좀 이야기를 해본 건데, 어떻게 보면은 설정 자체가 굉장히 허술해요. 막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너무나 허점이 많은 그런 설정들이. 그리고 작중의 배경이 이제 동방연합이라 그래서 동양 국가들의 연합 뭐 이런 걸로 돼 있어서 아시아 지역을 좀 배경으로 나오는데요. 보다 보면은 작가가 전반적으로 동양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구나 좀 느껴지는 편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아쉬운 점이 스칼렛이나 크레스나 윈터, 어떻게 보면 이런 약간 서브인들의 러브라인들은 독자들이 납득할 만한 사건을 겪으면서 이 연애에 대한 감정선이 확실하게 생기는데요. 이 메인 히로인인 신더하고 동방연합의 황자의 이 러브라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감정선이 굉장히 약해요. 왜 둘이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좋아하는데 이유는 딱히 없다고 하지만 신더가 어떻게 보면 메인 히로인인데 왕자가 신더를 원래 좋아했고 이거에 기반으로 스토리를 좀 전개해가는 느낌이라서 이 전쟁이 왕자가 신더가 어떻게 좋아했고 어떻게 감정선이 생겼는지 요거에 대한 자세한 묘사가 없으니까 약간 좀 감정이입이 신더한테 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나 크로니클을 끝까지 읽었을 때 서브 히로인이 뭐 스칼렛이나 크레스나 윈터한테 개인적으로 훨씬 더 친숙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루나의 정치 구조가 약간 좀 헝거게임을 오마주한 느낌이 좀 되게 강하게 드는데 이것도 약간 좀 허접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저기서 막 오마주를 차용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거 아주 정교하게 녹여내지 못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총평을 내려보자면은 흡입력이 있는 스토리하고 디즈니를 오마주한 캐릭터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게 장점인 작품인데요. 뭐 세부적인 디테일들이 굉장히 부족한 편이어가지고 아마 좀 나이가 있으신 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상당히 오글거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작가가 동인녀 출신이거든요. 세일러문 팬픽을 시작으로 글을 썼다고 해갖고 일본 쪽 문화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일본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일본 라이트 노벨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작품은 미국 소설이라기보다는 장르 문학과 일본 라이트 노벨 약간 그 사이쯤 있는 작품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가 있는 SF 판타지 소설 아니에요. 하지만 이야기 자체는 충분히 매력적이고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 같이 엄청나게 설정이 디테일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원한다면은 이 작품은 좀 비추고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좋아하고 뭐 트와일라이트 같이 약간 좀 가볍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의 책을 원한다면은 강추드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디 셀렉트 통해서 읽었는데 뭐 책 소개글에 보면은 뭐 해리포터를 읽는 뭐 이런 수식어가 나오는데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해리포터에 비빌 만한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가볍게 읽기에는 상당히 나쁘지 않은 작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혹시 읽으신다면은 개인적으로는 레바나부터 읽기를 추천을 드려요. 레바나, 신더, 스칼렛, 크레스, 윈터 순으로. 원래 이제 책 발간 순으로 읽으면 신더부터 쭉 읽고 마지막에 레바나거든요. 근데 제가 실제로 읽어보니까 레바나 이야기가 시간상 가장 먼저고요. 이 레바나를 먼저 읽으면은 왜 레바나가 루나 크로니클에서 절대 악으로 나오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고 좀 덜 유치할 거예요. 신더부터 읽으면은 그냥 레바나는 무조건 악이야, 나쁜 놈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절대 악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좀 굉장히 유치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레바나를 먼저 읽으면은 레바나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확 되면서 책을 읽을 때 좀 더 몰입감 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보니까 뭐 리디 셀렉트로 그렇고 뭐 밀리의 서재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좀 이런 구독형 서비스에 루나 크로니클이 많이 올라와서 많이들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읽어보니까 좀 호불호가 이렇게 갈릴 만한 작품인 것 같아서 리뷰 한번 해봤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반을 안녕.